안녕하세요. 덕질임장이에요. 오늘은 요청이 들어온 프루지오 발라드 남산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10월 말쯤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되기도 했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타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A1이랑 B1인데 뭐 T가 붙었건 뭐가 붙었건 어쨌든 그냥 A랑 B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1.5룸이에요. 근데 제가 통화할 때는 분명히 투룸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조금 황당했어서 가서 별로였던 점이 있었어요. 보시면 A타입 먼저 보시면 A타입이랑 B타입 둘 다 복층이기는 하거든요. 주방 겸 거실 있고 그 다음에 미닫이 문 같은 요새 그 반투명 유리문 있죠. 유리문으로 침실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복층이 있다는 건데 복층 층고가 높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주방 겸 거실이면 끝이어서 이게 좀 가격이 그거 대비 비싸지 않은가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B타입 같은 경우를 거기 설명하시는 분은 전화상으로는 투룸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하셨는데 가보면 투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A타입보다는 조금 더 커요. 거실 면적이. 그리고 또 이렇게 반투명 문으로 방이 있고 그리고 복층이 있어요. 계단으로도 올라가면. 근데 복층 층고는 다 조금 낮아요. 그래도 여기 있는 복층에 수납이라도 있고 어쨌든 복층 층고는 낮고 이거는 그러면 사실상 1.5룸인 거잖아요. 1.5룸에 복층이 있는 건데 이분 얘기는 여기에 파티션을 해서 방으로 하나 더 쓸 수 있다 이건데 뭐 물론 방을 두 개를 써야 되는 세대 구성원이거나 뭐 이제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는 사실상 방으로 쓰면 쾌적함이 상당히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상담을 한 거 자체가 영업 방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본 모델하우스로 A타입을 먼저 보시면 이게 1.5룸 중에서 거실이 조금 작은 편인 거예요. 뭐 신발장이랑 거울 있고요. 근데 이 거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기가 하이엔드라고 붙이려면은 사실 제가 저번에 덕수궁 거기 갔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벽에 이게 거울장이 아니고 그냥 거울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부터가 저는 뭐 그다지 하이엔드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근데 화장실 이제 샤워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 화장실 제품들은 되게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하이엔드라고 하는 것들에 비교했을 때 괜찮은 편이었고 요거 샤워 그 해바라기 샤워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 있죠.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여서 요게 있던 하이엔드는 여기가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바라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좋더라고요. 요거는 그랬고 그래서 계속 이제 작은 1.5룸 들어가면 이렇게 따로 수전이 있는 거는 뭐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빼긴 했을 텐데 저는 요것도 좋더라고요. 요거는 뭐 요거까지 오케이. 그리고 우드톤은 지금 현재 저희 집에 이런 밝은 우드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살아본 결과 밝은 우드톤이 조금 더 집에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따뜻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살던 거랑 느낌이 비슷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주방 그 퍼니싱이 불탑이어서 뭐 그런 점도 뭐 괜찮고 그리고 요거가 후드예요. 요 후드가 되게 인기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 아일랜드 후드용으로. 그래서 요 후드도 마음에 들었고 식세기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식세기에 좀 집착을 하는 이유는 손설거지를 제가 안 하기도 하지만 그 요렇게 풀포니싱 되어 있는 데다가 식세기가 애초에 안 되어 있으면 따로 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 가구 톤을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식세기가 애초에 되어 있는지를 저는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공간 이게 딱 끝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조리대 겸 뭐 아일랜드 식탁에서 그냥 TV 보고 밥 먹고 그러고 자야지, 여기가 뭐 방은 더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는 이제 1.5룸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계단이 되게 가팔라요. 그리고 이렇게 봐도 층고가 높아 보이지가 않잖아요. 늙어서 그런지 복층 올라갈 때마다 저는 항상 아이고 아이고 하고, 내려올 때는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여기는 이제 홀가분하게 짐이 하나도 없이 못 만들어 사는 뭐 그런 분들 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본 장도 그다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B타입 들어가 볼게요. B타입은 조금 더 큰 사이즈여서 좀 더 중후한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하느라 이렇게 어두운 톤의 나무를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노블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집이 어두워 보이니까. 근데 남자들은 이런 거나 뭐 아니면 네이비 톤이나 막 애쉬 그레이 막 그런 침구류도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별로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어쨌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는 조금 더 큰 사이즈니까 조금 더 크죠. 화장실도 요렇게 구성되어 있고, 화장실은 제품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화장실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면 여기도 이제 계속 톤이 맞춰져 있으니까 주방도 여기가 훨씬 나았어요. 당연하게도 주방 있고, 그리고 여기 식세기가 있었구나. 식세기 있네요. 그리고 요렇게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요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실이 이게 여기는 지금 조금 좁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여기 공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파티션을 두거나 뭐 가벽을 두거나 해서 진짜로 하나를 더 써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쾌적함이 떨어지죠.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막 여기 동선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조금 결국은 1.5룸밖에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여기는 방, 침실. 그러면 복층으로 올라가서 보면, 복층 이렇게만 봐도 저는 힘들고 막 무서워. 복층 그래요. 여기 복층이 유난히 층고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입지는 계속 노보텔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보텔과 이 앞에 국립중앙의료원, 뭐 이제 훈련원 공원 막 이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 멀리 있는 남산을 계속 얘기하는데, 일단 여기 건물이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쪽을 이면도로라고 보고 이쪽을 약간 뒤편이라고 보고, 이쪽을 얘네 주 조망권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주차 타워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 조망이면 남산 조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노보텔에서,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뭔가 그런 GX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그래서 노보텔 앰베서더에 뭐 GX나 아니면 수영장, 어쨌든 회원권을 할인해서 구입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 거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방향을 다시 보면은 이쪽 편이 남산 조망이라는 거고, 여기가 그 얘기한 주차 타워라는 거고, 주차 타워가 상식적으로 건물 높이만큼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탑층 몇 층은 여기 앞에 훈련원 공원 조망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코너가 되게 좋겠죠. 코너에서도 뭐 남산 보이고 이렇게 조금 보일 것 같고, 이 아이들은 옆에 건물들이랑 이면도로랑 너무 마주쳐 있기 때문에 그다지 조망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탑층은 그나마 조금 나을까 싶지만 옆에 라마다 있고 해갖고 거기도 개 고층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주력인데, 제가 갔을 때 좋은 층이 있기는 있었어요. 여기는 그 옆에 있는 노보텔 앰베서더 제가 갔었을 때인데, 여기 라운지에서 보면은
이쪽 지금 보이는 정면이 훈련원 공원이랑 뭐 동대문 방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엠베서더 훈련원 공원 쪽을 바라본다면 뭐 여기 요만큼 나오겠죠. 근데 여기 생각보다 뭐 이렇게 공원을 뭐 엄청 거닐 수 있는 그런 상쾌함을 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서 낮에는 요런 느낌의 뷰가 나올 것 같고, 고층일 경우, 주차 타워에 가리지 않는 층의 경우. 그리고 야경은 대략 요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원 공원은 뭐 요런 느낌이. 만약에 엠베서더 수영장을 이용한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거가 되겠죠. 여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25m 보통 최소 수영장 그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수덕들한테는. 그렇지는 않고 한 10m, 15m 나오려나? 15m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접영을 하기에는 조금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 끝나버리고 뭐 그냥 자유형 왔다 갔다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그리고 야외 수영장에서 이렇게 바닥으로 보면은 실내 수영장도 보여요. 그래서 여기 실내 수영장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노보텔 동대문 수영장을 보자면 뭐 이런 느낌 정도 날 거라는 거고, 남산 조망은 지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저희 집이랑 걔네랑 보는 방향이 비슷해서 아마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각이 틀어져서 만약에 남산이 나온다고 하면 요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보면 이쪽 방향이 그나마 앞에 뻥 뚫린 도로 쪽인데 이쪽이 남산 방향이라는 거랑, 이쪽 방향은 이면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망이 없을 것 같다는 거. 탑층은 그나마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정도까지는 조망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가 동대문이랑 훈련원 공원 방면인데 이 회색 부분이 주차 타워여서 이게 몇 층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탑층으로 갈수록 앞에 정면 조망이 조금 있고 아니면 또 없을 것 같다는 거. 근데 이쪽은 어차피 복도여서 조망이 없기는 없겠어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복도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노보텔 기준으로 생각해서 아, 이쪽 조망이 되게 뻥 뚫려서 중요한데 왜 이쪽으로 된 데가 없냐 했더니 계속 이분이 답답해 하시면서 여기는 고객님 어차피 복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인데 보시면 뭐 C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고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T, B1, B2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T, B1 이게 뭐 주력 상품이라고 하니까 7, 9 요 정도 사이잖아요. 그랬던 것 같고 11 요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계약금이 10%인데 그때 당시에 자녀 세대가 있어서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를 잔압으로 하고 나머지 5%마저도 대출을 해준다 뭐 그렇게 딜을 하셨던 것 같고, 그 5%에 대한 이자는 본인들이 저한테 현금으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10월 말이었고, 그리고 중도금하고 그다음에 남은 잔금 치르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받은 견적서는 아니고 그냥 견적서를 뭐든 하나를 달라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기존에 뽑아놨던 거를 견적서를 그냥 일단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 반전세 대출 50%뭐 70% 요렇게 해서 수익률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하시면 되고, 이게 뭐, 월세를 이렇게 잡아 두셨잖아요. 월세를.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을 각자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쪽에서는 앞에 국립의료원 있고 해서 뭐 요게 충분히 가능할 거다 했는데, 국립의료원이 그렇게 이거를 충당할 정도로 많이 받을 수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만큼 세를 내고 만약에 이제 그분들 말처럼 막 병원만 온리 타겟으로 한다면, 가족이 있는데 여기서 옆에 왕십리 유태원 가면은 뭐 1억에 몇백 내면은 30평대 살 수 있는데 거기 어차피 월세 낼 거면 그러고 살면 되지.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물론 거기도 월세가 조금 원하는 대로 수요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주위에서 이제 병원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자기가 어느 병원에 근무를 하던 가족은 보통 강남이든지 학군지에 있지 막 그렇게 애매한 지역에 혼자 그러고 같은 인서울인데 그러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고 그분의 그 생각 말고 애초에 이게 계획이 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동대문 관광객이나 외국인 수요 요런 거 생각해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 저의 바이어들이 한국에 와서 뭐 자기들이 이제 그쪽에도 호텔팩으로 오는 것도 있잖아요. 에어텔로 오는 그런 경우는 알아서 이제 잡는 건데, 네, 그런 게 아니고 뭐 특정 지역을 뭘 원해서 뭐 거기 뭐 숙소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젊은 사람들은 동대문을 선호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코엑스 삼성동 이제 뭐 그쪽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 아예 우리가 홍콩 갔을 때 홍콩 디즈니랜드 그쪽에서 만약 거기 갈 일 있으면 거기서 하루 정도 묵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침사추이 쪽으로 넘어오듯이 아예 뭐 인천공항 근처에서 송도나 그쪽에서 하루 묵고 그다음에 볼일을 보고 서울로 넘어오는 그런 바이어들도 좀 꽤 있었기 때문에 뭐 꼭 그거만을 타겟으로 이거를 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 여러 명이 묵는다면 또 달라질 텐데, 그런데 또 여기에 변수는 이게 코로나 전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좀 저렴한 숙소를 찾거나 저도 이제 가격 레인지를 줄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 가격대가 있다. 뭐를 할래? 그러면 뭐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해요. 대신에 왜 이렇게 좁아? 중국 애들은 이제 왔을 때 걔네는 조금 넓게 살다가 온 애들이다 보니까 왜 레지던스 왜 이렇게 좁아?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동대문에 있는 레지던스니까 거기가 가격이 1박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 여기 숙박을 또 돌리는 것도 조금 비싸지 않은가. 물론 이제 사람 수준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여기에 낼 거 같으면 아예 뭐 식사랑 이런 게 다 원활한 호텔에서 이 돈을 지불을 하고 숙박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막 오피스텔 가격이 워낙 오른 상태라 또 불과 몇 주 전인데도 지금 봤을 때는 이 가격이 뭐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은데 이거를 그때 봤을 때 당시에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을 보고 나서 더 본격적으로 요만한 사이즈 오피스텔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좀 계기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나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오피스텔이면 이 가격이 평균이고 이렇게 줘야 되겠구나. 뭐 그런 정도의 각이 섰달까요? 대신에 여기가 자재가 뭐 싸구려고 이러지는 않아요. 여기서 하이엔드를 얘기했듯이 그냥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단지 이거가 들어서는 그 지역에 이거를 받쳐줄 만한 그런 수요가 있나? 이 가격을 감당할 만한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던 거죠. 요거의 그 플랜을 봤을 때. 그래서 계속 투룸이나 뭐 그런 투룸의 오피스텔을 계속 보다 보면 하이엔드부터 이제 일반적인 것까지 쭉 보다 보면 고급스럽다, 안 고급스럽다, 얘는 좋은 자재를 썼다, 뭐 얘는 이 값을 받을 만하다. 그거의 기준이 가장 큰 거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 절대적인 땅값도 땅값이지만 그 아까 여기는 남산은 땅값이 비싼 지역이어서 그 가격을 했을 거예요. 근데 땅값도 땅값이지만 그 땅값에 맞는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약간 다 되어 있으니까 몸만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괜찮냐 안 괜찮냐를 저만의 보는 기준이 그거예요. 여기서 얘네는 사실은 뭐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소파 이런 거 이거 소파랑 테이블이랑 커튼밖에 갖다 놓은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진짜 그대로거든요. 그대로 요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런 것까지 다 분양가에 녹아 들었겠구나. 또 요런 감안도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일부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이런 내장재들은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데 막 뭔가를 인테리어를 엄청 꾸며놨어요. 근데 그 꾸며놓은 거 걷어낸 거를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걷어냈을 때 내가 이 안에 채워 넣어야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걷어냈을 때 가격이 합당한가? 그것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씩 가격의 그런 범위나 이런 거는 좀 이제는 이해도 되고 하는데 아직도 좀 썩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돈이 없는 건가? 좀 더 보도록 할게요.